책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. 자, 맨 처음에는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, 요즘에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죠. 그러다 보니까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고개가 자꾸 떨궈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같이 말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.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이런 라운드 숄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결과로 척추와 우리 골반에 정렬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가면은 등은 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등이 점점 굽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등이 뒤로 가니까는 목은 앞으로 가게 되고 지그재그 형태로 이런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거. 아마 바른 자세는 다들 알 것 같기는 해요. 근육과 관절, 척추 균형이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해요. 재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많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굽은 눈 같이 보였는데 근육이나 질을 봤을 때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과연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조금 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점은 있으니까 알려드릴 필요는 있지만, 너무 정형화되게 억지로 만들면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이 균형 있게 부담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 맞는 체형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자세에서 조금 가까우면 좋겠지만은 그 근육을 깨우치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견갑 상한 리듬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필라테스 강사로 이제 기능 해부학을 배울 때도 상한 리듬 계속 막 강조했을 거예요, 강사님들이. 그래서 상한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견갑골과 상완골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각도가 있어요. 맨 처음에는 견갑골이 30도에 있을 때는 상완골만 움직이다가 이 30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30도까지는 안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이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시작돼요. 그리고 여기로 올라갈 때 쇄골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쇄골도 180도 올라갈 때 움직이기 시작해요. 올라가고 후방으로 회전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쇄골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이 쇄골을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쇄골 근육도 잘 풀어주고, 유착이 되어 있으면 풀어주고, 또는 운동으로 조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하면서 여기 견갑골도 잘 움직이고 팔도 상완골도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? 하면은 쇄골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. 보면은 어깨가 엄청 오른쪽에 올라가 있죠. 눈으로 보이실까요? 그래서 하각도 툭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옷이 좀 타이트해서 이렇게 쓱 하면은 딱 걸리거든요. 이렇게 걸리게 돼요. 보일까요? 그래서 똑같이 시선 맞춰서 툭 붙이면 돼요. 붙이면 되고, 여기서도 똑같이 손날을 이렇게 세우는 게 더 나아요. 손날을 세워서 딱 걸리는 부분 조금 누를게요. 그리고 너무 하시는 분이 너무 움직이지 않게끔 살살 해야 되긴 해요. 마음이 급해가지고 팍 했는데, 그래서 딱 올리면은 딱 걸리거든요. 그래서 딱 그 부분에 붙이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직선에 너무 가깝죠. 그러면은 이렇게 안으로 지금 하방으로 또 간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각도가 살짝은, 이 하각이 살짝은 안에 있어야 돼요. 5도 정도. 그게 정상적인. 그래서 정상적인 견갑골은 살짝 삼방이 됐다는 거. 너무 일직선이면은 이렇게 안으로 너무 긴장돼 있거나 아니면 애가 너무 멀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쉽게 회원님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공 같은 걸로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부터 쫙 다 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쓱쓱쓱쓱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.
이때도 가능하면 여기다가 베개를 하나 두던가 아니면 수건을 말아서 둔다던가 계속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수건 같은 거를 대고 마사지하면 조금 더 쉽겠죠. 근데 이렇게 누우는데 막 눌러버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살짝 머리를 받치고 해주면은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고요. 흉쇄 유돌근을 좀 풀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늘어나면서 신장성 운동도 해주면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더 나와서 완전히 머리를 빼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. 너무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셨는데 회원님은 너무 여기서 오래 있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이때 여기 후두하근, 거북목 있으신 분은 후두하근도 많이 뭉쳐있다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다가 후두하근, 후두부 쪽에 바로 딱 있거든요. 거기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셔도 좀 도움이 되겠죠. 그러면서 여기를 마사지하는 동안 양손은 가볍게 릴렉스 할 수 있게끔 꽉 누르는 게 아니고 숨을 마시고 등에다가 내쉬면서 점점 어깨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느껴보세요. 거기에서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다 했죠. 발바닥도 11자로 지면을 눌러내고 우리 코어는 계속 활성화해 주는 게 좋잖아요. 그러면서 골반 조금 더 중립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렇죠. 너무 꼬리뼈가 너무 말려져 있지 않게끔 숨을 마시면서 척추 마디마디가 길어지고 안목선이 쫙 길어지는 걸 느껴보세요. 턱 끝하고 이렇게 살짝 이 한 손이 쇄골 부분을 잡아요. 그 다음에 한 손은 턱 끝을 살짝 잡아요. 이때 선생님 손 닦고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소독제를 항상 옆에다가 놔두면 좋아요. 왜냐면 여기 만졌다가 하잖아요. 그래서 얼굴 쪽 만지기 전에 먼저 소독제로 손을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손 한번 얼굴 좀 터치해도 될까요? 회원님한테 말해봐야 되겠죠. 그래가지고 한번 터치할게요. 숨을 마시고 그러면서 한번 가볍게 터치. 내쉬는 호흡에 턱끝이 점점 길어지듯이 제 손을 따라와 볼까? 이때 막 억지로 누르면 안 돼요.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거지 턱끝을 억지로 꺾어버리면 목이 다치거든요. 그냥 방향만 살짝. 그러면서 조금 자극이 안 오면 숨 마시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첫 번째 목뼈가 제일 움직임이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. 1번과 2번이 목뼈의 움직임이 굴곡과 신전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신 분들은 이 중간 부분을 뒤로 밀어내면서 젖혀버려요.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만질 때 아파요, 안 아파요? 괜찮아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다 만졌는데 괜찮대. 그런 분들은 신장성으로 운동을 해서 그 범위를 만들어주면 돼요.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해요. 아프신 분들은 근막 풀어줘야 되지, 다시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힘들단 말이에요. 이렇게 딱 만졌을 때 근데 괜찮아요. 좀 참을만 해요. 조금 뻐근할 정도예요. 뭐 2, 3 정도예요. 하면은 바로 운동해도 되겠구나. 그냥 움직임만 좀 알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아직은 흉근이 조금 덜 풀렸어요. 그래서 이쪽 한번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을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? 삼각근하고 흉근이 아직 덜 풀렸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왼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려요. 그러면서 손바닥을 한번 앞으로 눌러보세요. 그러면은 우리 앞쪽 근육이 써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. 느껴질 거죠. 네. 느껴졌으면은 천천히 왼손이 한번 가슴 앞에. 그러면서 이 상완골이, 이 손끝이 상완골이 지금 이거 튀어나온 거 느껴질까요? 천천히 숨을 채웠다가 내쉬면서 왼쪽 무릎 구부리고 그러면서 골반이 회전해요. 그러면서 여기 앞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내보세요. 아까 전에 앞으로 힘을 주면서 썼던 근육이라는 걸 먼저 인지를 시켜주고 그 근육이 힘을 쓰면서도 천천히 스프링을 따라가면서 고개는 더 바깥쪽으로 돌아야 돼요. 그러면서 여기 근육이 쭉 늘어날 시간을 잠깐 주는 거예요. 근데 동적 스트레칭이 더 좋거든요. 마시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둘, 후. 우리 카이프 로도시스
가후만하고 가전만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대퇴직근도 많이 짧아져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뒤에는 발라를 꽉 눌러서 앞쪽에서부터 가슴을 지나 목선까지 길어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. 그래서 우리 근막까지 쫙 풀어줄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시간을 줘요. 다시 마시고 정면으로 제자리. 내쉬면서 앞에는 무릎 구부려서 후. 다시 내쉬면서 무릎 구부리고 회전. 그렇죠. 자, 할 때 만약에 혜연님이 골두가 지금 더 앞으로 딱 빠져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라고요. 그러면서 조금 더 애가 회전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줘요. 팔꿈치를 구부리면 등 쪽 후면부가 써지면서 조금 더 어깨가 펴지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어깨가 가라앉게 돼요. 그러면. 그래서 팔꿈치를 완전히 피면은 애가 앞으로 빠지거든요. 그래서 구부려서 등 힘을 쓸 수 있게끔. 근데 등 힘이 좀 많이 약해요. 느껴질까요? 애가 힘이 들어갔다가도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은 스트레칭보다 등 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운동해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. 통증도 만져보면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근육, 후면부 근육들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. 이분은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더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아파. 그러면은 스트레칭을 정말 이렇게 신장성으로 많이 해줘야 돼요. 그런 분들은. 그래서 후 해주고 다시 마시고 제자리. 내쉬면서 앞쪽 근육 쓰면서 다시 한 번 더 회전. 그러면서 등 쪽 힘 한 번 더 힘주게. 그렇죠. 그래서 손으로 써야 되는 근육들을 이렇게 촉지해 주시면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뒤쪽에 우리 등 근육도 쓸 수 있게끔 제가 촉지하고 있어요. 지금.